1042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구간별 함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자, 0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1차 함수, 직선이 되겠네요. 항상 구간별 함수는 y 꼴로 두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에서 0보다 큰 쪽만 채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0보다 적은 쪽에서는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로 동일하니까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연속이 된다는 말이겠죠. 기울기 2니까 이 정도로 그리면 이 그래프가 바로 y꼴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y꼴 gx는 x 플러스 5라는 바로 1차 함수가 되겠는데, 자,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합성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알맹이가 g니까 바로 g2의 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g2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바로 f 인버스의 7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바로 이 값을 우리가 k로 둔다면 바로 역함수와 원함수 관계의 바로 이 관계를 이용해서 x와 y 좌표를 바꾸어 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원함수로 바뀌어지니까 바로 fk의 함수값이 7이 되는 바로 이 x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y꼴 fx와 y꼴 7과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y꼴 x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 y꼴 7은 바로 상수 함수인데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바로 y 값이 마이너스 2니까 y 값 7은 여기가 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y꼴 7과 만나는 바로 그래프는 누가 되겠다?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즉 x가 0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되죠. 자, 이 교점에 바로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바로 k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k, 7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차 함수 x 자리에다가 k를 대입하면 y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바로 x 값 k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k 제곱은 9가 되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그림을 보다시피 바로 이 y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k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43번입니다. 자, fx는 자, a가 0이 아니라면 1차 함수가 되겠죠. 0이면 상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gx는 기울기가 3분의 1,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f와 g를 합성 함수 시켰더니 바로 x 플러스 c죠.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합성해도 여전히 1차 함수라고 했죠. G 인버스 3이 2다.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 식은 바로 월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G2가 3이 된다는 걸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G의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B가 되네요. 그게 바로 3이 된다. 따라서 B의 값은 3에서 3분의 2를 빼면 되니까 3은 3분의 9가 되죠. 따라서 B 값은 3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GX는
정확하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이라고 찾아내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f와 g의 합성 함수가 x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바로 gx를 바로 f 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gx를 그대로 이 x 자리에 바로 뭐 하면 되겠다. 대입을 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 a배의 이 x 자리에 바로 g를 그대로 대입하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로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3을 뺏는 게 바로 f 합성 g가 되는데 자, 이 함수가 바로 x 플러스 c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살짝 정리하면요. 3분의 1x가 되고요. 3분의 7a가 되어서 자, 여기에다가 3을 뺀 값이 바로 x 플러스 c와 같아야 되니까 바로 계수들끼리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x의 계수가 3분의 1a인데 바로 우변의 x의 계수는 1이 되어서 a 값을 3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a가 3이면 이 상수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약분하면 7이 되어서 7-3 바로 4가 바로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 값 3, B 값 3분의 7, C 값 4를 모두 다 찾았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플러스 3분의 7에다가 바로 C 값 4를 더하면 되니까 7 더하기 3분의 4, 7은 3분의 21이 되죠. 따라서 3분의 21과 3분의 7을 더하면 바로 A, B, C의 합은 3분의 2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G의 역함수에다가 F-1을 합성을 시켰네요. 그러면 F-1의 값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G3이 얼마입니까? F-1은 A가 3이니까 바로 여기서 F-1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G 인버스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바로 F-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이 값을 K라고 둔다면 자, 역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바로 이용하면 x좌표와 y좌표를 바꿔주면 바로 원함수가 되어서 gk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3분의 1k 플러스 3분의 7이 바로 뭐가 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3배 해버릴까요? k 플러스 7은 바로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k 값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7 바로 마이너스 25의 값을 가지므로 바로 g 인버스 f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편 44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는 모두 다 1차 함수이므로 두 함수 모두 다 1대1 대 0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다음 합성 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갈로 속에 보면 이 마이너스 1 바로 마이너스 1제곱이라 아니라 역함수죠. 자,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G 합성 F의 역함수는 F 역함수의 합성 G 역함수로 표현하면 된다. 꼭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앞에 F 합성이 있고 합성 F가 있죠. 자, 이놈의 X값에 8을 대입한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는 바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무엇이 된다?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합성은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항등함수가 되면 이 합성함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성님이 귀신 역할을 한다. 사라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값은 자, 이제 껍데기 함수가 G 인버스가 되고 알맹이 함수가 바로 뭐가 되는 F8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8은 어떻게 찾으면 되죠? X자리에 F 함수의 X자리에 8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팔이 24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3만 구하면 되니까 G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고 이 값을 K라고 한다면 바로 역함수와 월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위치 X자리와 Y자리를 바꾸면 역함수가 원함수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K일 때 Y가 마이너스 23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4K 플러스 1이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바로 K 값은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바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바로 K 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이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편 45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는 2차 함수고 g는 1차 함수네요. 자, 이럴 때 합성함수의 역함수에다가 x의 2를 대입한 것과 자, f의 인버스와 g의 인버스 각각의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2의 값을 찾아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바로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자, 순서를 바꾸면 된다고 했죠.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에 바로 X의 2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해 봤더니 뒤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대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의 값은 바로 이 값에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두 배를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식만 구해서 값을 찾아준 다음에 두 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F 인버스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껍데기 함수가 되고 알맹이 함수가 G 인버스니까 바로 각각의 값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G 인버스 2를 무엇으로 둔다? 자, 많이 이용하죠. K로 둬버리면 자, 원함수로 바꾸어 버리면 GK가 2를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GK는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니까 K-1이 2가 되어서 바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 인버스 2의 값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F 인버스의 3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한번 얘를 뭐로 두고 이번에는 m으로 둬볼까요? 그러면 원함수와 또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fm이 바로 얼마가 되나? 3이 되는 m의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m은 x자리에 대입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m이죠. 따라서 m제곱은 4가 되고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m은 바로 x좌표죠. 그 x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바로 m은 양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이 2가 된다는 말이니까 이 값에다가 두 배를 해준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여러분 꼭그 관계를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의 바로 역함수는 순서를 바꾸어서 합성함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편 46번입니다.
집합x는 원소가 1, 2, 3인데요. x에서 x로의 함수 fg의 역함수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이 f와 g는 바로 무엇이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의역도 원소 1, 2, 3, 3개, 공역도 1, 2, 3, 3개. 지함수도 정의역도 1, 2, 3, 공역도 1, 2, 3이 되어서 원소의 개수가 일단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어야지 바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F2, 1이 2니까 F1이니까 F 함수는 1이 2의 화살을 쏘아야 되고 G3이 2니까 3은 2에 이렇게 화살을 쏘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합성함수인데요. 자, F 인버스 2가 바로 이 곱빼기 함수의 g에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 2는 무엇입니까? 지금 F 함수를 보면 바로 F의 바로 그 역이 바로 F 인버스가 되고 G의 바로 정의역과 공역을 바꾼 게 바로 G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F 인버스 2를 K로 두고 K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F 인버스는 바로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 2가 얼마를 쏘겠습니까? 2가 바로 1을 쏜다는 것을 이 역과정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G1이 1이 되죠. G1이 1이 된다. 맞습니까? 이 안에 알맹이 값이 바로 함수 값이 바로 1이 되니까 G1이 1이 된다는 말은 자, 1이 누굴 쏘아야 된다? 1을 쏘아야 된다. 그러면 G가 1대1 대응이므로 2는 누구밖에 쏠 수가 없다? 3을 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1대1 대응이라서.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합성함수의 바로 전체 역함수니까 이 식을 조금 일단 변형을 하면 순서를 바꾸어 주면 된다고 했죠. 자, 뒤에 거를 먼저 적어주는데 역함수를 취해서 적어줘야 되니까 F라고 나타내면 되고 앞에 거지는 역함수를 취해서 뒤로 가버리면 되겠죠. 자, 이 합성함수의 x의 2의 값이 y 값이 3이 된다. 그래서 이 알맹이 함수부터 생각한다면 g 인버스 2의 값은 g 함수의 역함수니까 바로 x가 2일 때 y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바로 3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F3이 누굴 3에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3이 3에 대응되니까 F 함수도 1대1 대응이므로 2는 어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1에 대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F와 G의 대응 관계를 모두 다 표현했죠. 그럼 F2는 X가 2일 때 Y 값이니까 그 Y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고 G 인버스 3은 자, G가 3일 때 바로 그 값, Y 값은 2에게 화살을 쏘니까 이 값 자체가 2가 되니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자, 전체 바로 정답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말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풀이집에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없어도요. 항상 유한집합에 대한 함수 문제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1047번입니다. 자, fx와 gx는 각각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이 hx에 대하여 다음 이 세 함수의 합성 함수가 결론적으로 fx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h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H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무엇이 된다?
F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와의 합성은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G 인버스가 보이니까 G 인버스와 여기 앞에 G를 합성해 버리면 이 좌변의 앞쪽에 G를 합성했으니까 우변에도 뭐에 앞쪽에 이렇게 G를 합성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고 했죠. 자, 여기는 앞쪽에 했는데 여기는 뒤쪽에 합성지라고 적으면 안 되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위치만 맞추어 주면 자,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무엇이 되니까 바로 항등함수가 되니까 이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귀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에 의해서 F 인버스 합성 H는 바로 G 합성 F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F 인버스가 있으니까 이 앞쪽에 F를 합성을 시켜주면 동일하게 F를 앞쪽에 합성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했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합성은 바로 항등함수가 되니까 얘는 무슨 역할? X 역할, 즉 필요 없다. 바로 귀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HX라는 것은 F 합성 G 합성 FX와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H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X 자리에 얼마를 1을 대입한 바로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맹이부터 생각하면 되니까 F1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을 대입하면 바로 F1의 값은 바로 2가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알맹이인 G2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G2의 값은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값과 똑같아? F의 마이너스 2의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바로 이 H1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 그 역함수를 지워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역함수의 역함수인 g와 합성을 해주면 i가 되고 f 인버스일 때는 f를 양변에 합성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각각이 항등함수가 되어서 이 항등함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즉 이렇게 과감하게 지우개로 지워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8번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 꼴 x. 이 fx와 fx의 그래프에서 역함수가 나오거나 합성함수가 나오면 y 꼴 x와 같이 등장을 많이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Y축에 있는 이 점을 한번 잡아보면요. X가 A니까 Y도 A, X가 B니까 Y도 B, X가 C니까 Y도 C. 즉, Y 꼴 X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Y좌표가 모두 다 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을 찾기 위해서 역함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함수는 이 원래 함수가 정가함수고 1대1 대응이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y 꼴 x 대칭이니까 어떻게 하자고 했죠? 역함수를 생각할 때는 x와 y축 자체를 무엇으로 바꾸어 버려서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으로 바라보면 이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와 똑같아져 버린다.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와 똑같아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한다?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가 c일 때 y 값이니까 바로 이 x를 이 원래 y축을 바로 x축으로 모아서 c일 때의 y 값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바로 y 값이 얼마가 된다? d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d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f 인버스 d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d일 때의 y 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이 역함수와 만나는 점에 바로 y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어서 바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역함수에서의 함수값을 찾을 때는 바로 x와 y축을 바로 서로 바꾸어서 y축을 x축으로 보고 x축을 y축으로 모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